그러니까 대학 마음인데 대학이 마음인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토토니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대학들이 이제 혹시 조금 교차 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강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요 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 소위 말해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는 이제 정시에서 이제 탐구를 볼 때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쓰는 건 아시죠? 네.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100분위를 활용해서 이제 변표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100분위 활용해서 이제 변표를 활용하는데 각 대학마다 좀 변표가 다른데요. 각 네. 대학마다 좀 변표가 다른데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작년 이제 연세대 변표랑 성균관대 변표를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들고 왔는데 네. 연대 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사탐 100분위에 이제 사회탐구 변환 점수 66점을 줬어요. 네. 66점을 줬고 지금 100분위 90에 이제 63.23을 줬죠. 네. 그리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00에 점수를 71점 줬고 네. 그리고 이제 100분위 90에 63.11을 줬어요. 많이 차이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가탐이 10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네. 가탐은 100분 10당 차이가 많은 거죠. 네. 사탐은 적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위 말해 그냥 교차 지원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냥 이제 편의상. 네. 교차 지원을 말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뭐라 그래요? 통합 선발 지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통합 선발 지원 뭐 이런 표현을 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탐 이제 변표 차이랑 네. 가탐 변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연대는 네. 연대는 소위 말해서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로 이제 모집 단위로 이제 교차 지원 할 때 네. 사탐 변표를 쓰게 합니다. 이 변표를 쓰게 해요. 사탐 변표. 이과지만 이과지만 사탐 변표를 쓰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폭이 차이가 줄어드니까 네. 좀 탐구 못 본 학생들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성균관대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집 단위 기준으로 탐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 기준으로 탐구를 적용해요. 무슨 말이냐? 이과 가탐 선택했으면 그대로 가탐 변표 보는 겁니다. 네. 옆에 이제 성균관대 변표 보시면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사탐이 점수가 높은 거 보이시죠? 이게 사탐이 변표 자체가 더 높습니다. 변표 점수 자체가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과 학생들이 소위 말해 교차 지원 할 때 성균관대는 좀 손해인 거예요. 네. 손해를 보고 교차 지원을 해야 되고 연대는 오히려 유리한 거죠. 네. 받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가탐 못 본 학생들이 국수는 또 이제 수학 표점 때문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계약 선택자들이 아무래도 표점이 높잖아요. 네. 보통은 네.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조금 조정하고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차 지원을 조금 소위 말해서 막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컨트롤할 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네.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성균관대가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 네. 지금 올해 보니까 성균관 설명에서도 네. 또 하겠대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게 또 좋았다 약간 이제 그쪽을 선호한다는 식의 뉘앙스에 이제 언급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인문계 모집단이 있는 학통 응시자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에 말을 했거든요. 설명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정시를 교차 지원 같은 걸 고려하신 분들은 나중에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12월 달 내요. 수능 수능 나오고 나서 네. 수능 나오고 나서 12월 달 내는데 네. 그거를 꼭 이제 보셔서 유불리를 따져야 돼요. 근데 성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마음인데 대학이 마음인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네. 소위 말해서 교차 지원 줄이려던 의도였던 거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리가 이과든 문과든 네. 잘하는 애들 뽑고 싶은 게 대학의 속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수는 단순 표준 점수 자체 높지만 그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문 모집 단위에서 이제 수월성을 가지고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학과 특성에 따라서 학과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사탐을 잘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가서 학점이나 적응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들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 뽑으려고 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 것인가는 굉장히 어렵죠. 네. 수학 잘하는 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 잘하는 네. 학생들 좋아하는데 네. 뭐 국어랑 가탐도 다 보잖아요. 국어랑 영어 가탐도 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학들의 약간 철학도 좀 대학들이 이제 어떤 식의 좀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들이 있는 것인가 좀 담겨 있죠. 근데 저 성대가 이번에 변표를 작년하고 대비해서 얼마큼 점수 차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작년에 왜 변표로 막았다고 하지만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넘어왔죠. 네, 넘어왔죠. 그러면 네. 정말로 제약의 철학이 그렇다면은 네. 막는 강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는 강도를 세게 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인문 모집 단위는 학통 사탐만 지원해. 네. 아예 막아버리는 건데, 근데 그것까지 하기는 통합성 이제 특성상 좀 부담스럽고, 네. 뭐 그래서 대학들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대는 저렇게 넘어오는 경우에 유리한 변표지만 네. 성대는 불리한 네. 변표를 낸 네, 거는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학교 입장에서는 네. 더 취할 것, 이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놨을 것 그래서 같아요. 학통 사탐 학생들 좀 더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변표를 한 이유가.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변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소송안에. 이 학교, 소위 말하는 라인이죠. 이 라인, 네. 이 라인의 학교들의 변표를 12월 달에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 서강대랑 한양대는 성원대 성대처럼- 한양대는 성균관대처럼 이렇진 않았습니다. 네, 뭐 이 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고2 분들은 특히 더 어려울 거고 고3 분들도 이제 좀 어려울 건데. 작년에 네. 얘기 네. 저도 몇 번 해가지고 네. 제가 네. 알아들으니까 다 네. 알아들을 거예요. 아, 투서님은 잘 아시니까. 네. 다음 질문 이제 추합이랑도 연관돼요. 이제 계속 말씀해주시면. 추합 네. 갈까요 그러면은? 네. 추합이 적었던 이유는 네, 무엇일까요? 추합이 적어진 이유는 뭐 여기 적혀진 대로 취업난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취업난 이런 게 뭐 추합이랑 연관이 되진 않잖아요. 네.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요즘 아무래도 생재수 생담수가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소위 말하는 붙여놓고 네, 반수하는 그런 걸어놓고, 네.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해져서 약간 아, 네, 그래서 조금 뭐 추합이 준 것도 당연히 좀 영향이 좀 저는 있다고 보고 일단 네. 기본 첫 번째 이유로는 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인문은 아시다시피 아까 교차 지원 이슈가 있는데 네. 교차 지원이 많아지면서 미적분 기하 가탐 선택자들이 못 빠지죠. 네. 교차 지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문은 확실히 추합이 줄었다. 이과애들이 막 차지하고 네, 있으니까. 차지하고 있으니까 걔들 추합이 못 돌잖아요. 네. 추합 못 도니까 그래서 확실히 줄었고 이과는 좀 복잡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과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에 의치 한약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추합이 의외로 되게 적어진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적어진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제 누적 백분위 시프트라는 이제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저희 뭐 제가 설명할 때는 뭐 카페 이런 데서 좀 많이 설명드리는 개념인데 네. 작년 이제 수능의 이제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통합 수학이 되면서 이제 평가원이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어땠어요? 난이도가 국어 어려웠죠. 네. 국어 어렵고 영어도 1등 비율이 적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시에서 각 대학들 반영 방식 중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거나 네. 영어 1등, 2등 감점이 큰 학교들 있죠. 네. 그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들 좀 기피하고 못 본 애들이 못 본 많이 애들 많으니까 네. 기피하고 반대로 국어 반영 비율이 낮고 영어 1등 감점 차이가 적으면은 네. 몰리겠죠. 네. 그런 학과라던가 아니 모집 단위 의치한 약수에서 모집 단위가 이제 작년에 좀 터진 네.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제 현상을 누적 백분 시프트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참고 자료 읽어보시면 이제 특정 대학의 반영 비율에만 월등 유리하여 아까 말했다시피 국어랑 영어 같은 것 때문에 유리해서 누적 백분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위치 자기의 대학 한산 등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 누백 시프트가 걸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네. 학교, 그 대학, 그 모집단이 네. 유리한 걸 누백 시프트 걸렸다고 표현하는데 네. 예시에 있는 뭐 대구 가톨릭대나 목포대 이런 데 보시면은 대구 가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가탐을 한 과목 반영하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과목 망친 학생들이 이 학교로 몰리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밑에 보시면 목포대학대 이런 데는 국어랑 이제 탐구 중에서 택 1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에 그럼 애들이 뭘 버렸겠어요? 국어를 버리겠죠. 네. 국어를 버리면 이제 수학, 영어, 가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또 가탐이 한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몰리겠죠. 네. 네, 그래서 목포대로 작년에 소위 말해서 터졌고 대구 가톨릭 터지면서 다음 자료 보시면 이제 예시가 있는데 이제 같은 성적이어도 이게 같은 성적이에요. 내 점수를 받아도 각 대학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아. 누적 백분 위치가. 네네. 이걸 이제 누적 백분 시프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추합인데 왜 이제 이걸 설명드렸냐면 네. 작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어가 어렵고 영어 일단 비율이 낮으면서 누백 시프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많이 일어났겠죠. 네.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누백 시프트가 많이 있는 학교들은 못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걔들이 딴 데로 빠져야 추합이 도는 건데 네. 이 대학 학과목 모집 다니면 유리한 네. 학생들은 못 빠지죠. 들어가면 그냥 걔네는 그럼 거기 걔들은 소위 말해 잔류라고 하죠. 잔류라고 하는데 잔류. 이 학생들이 작년에 의치한 약수
에서 이 누적 백분 시프트 현상이 좀 작년에 많아져서 네. 이제 작년 좀 수압이 좀 적어진 좀 이제 의치한 약소에서 메디컬 쪽에서 좀 적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네. 아, 메디컬에서 누적 백분위 시프트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네, 작년이 아무래도 수능 구조, 점수 구조 때문에 많이 일어나서 조금 수압이 줄어든 현상이 좀 저희는 이제 원인을 분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네, 거기, 네, 말해서 그러니까 수압이 좀 적게 일어났는데 이 현상은 이제 작년 건 작년 거고 올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질문하실 건데 네. 올해 조금 이제 뭐 국어라든가 영어 난이도가 조금 정상화되면은 조금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슷하면은 그대로 작년처럼 누적 시프트가 걸려서 수압이 뭐 또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누백 시프트가 최상위권인 메디컬에서 걸리니까 그 밑으로 쭉쭉 영향이 있는 연쇄받는. 영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의치한 약수의 수압이 안 돌면은 그 밑에 연고 라인들도 영향을 받죠. 왜냐면 연고 라인 학생들이 이제 약대나 이제 뭐 수의대나 이런 쪽 빠져줘야 네. 수압이 도는 거잖아요. 연고대도. 네. 그런 연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수압이 저도 작년 힘들었습니다. 저도 작년 수압이 너무 안 돌아서 네. 저도 안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과는 그래도 돌 것 같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이제 많이 예상을 이렇게 했죠.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들면서 네. 수압도 많이 돌지 않겠냐. 근데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는 대비는 지금 수압이 좀 안 돌았다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분석할 때. 그리고 의치한약수 선호가 더 심해진 거. 네. 의치한약수 예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치한이라고 볼게요. 의치한이랑 서울대랑 네. 사실 연고랑 의치한은 겹치지 않습니다. 연고랑 의치한 확실히 의치한 선호가 높으니까 네. 겹치진 않는데 이제 서울대랑 의치한만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 뭐 확실히 이제 메디컬 쪽으로 많이 가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누백 시프트 현상은 네. 수능 난이도 네, 수능 난이도가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죠. 네. 어느 과목이 특정하게 어렵거나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걸리는 네. 거네요. 지금 이제 예상을 단순히 해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수학은 엄청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엄청 쉽게 내기도 힘들어요. 통합수학 영향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맞춰야 되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학동과 미적분 기하 네. 선택지의 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거나 엄청 쉽게 내기 힘들고 결국 핵심은 국어랑 가탐이죠. 영어 1등 비율까지도인데 네. 영어 1등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 정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조금 늘어나겠네요. 조금 늘어날 네.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국어랑 가탐이 어떻게 나오냐가 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국어는 또 마냥 또 쉽게는 못 내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변별을 해야 되니까. 네. 평가 입장에서 변별해야 되니까 마냥 쉽게는 못 내는데 그렇다고 작년처럼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죠. 네, 그래서 평가는 잘 조절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조절이 잘 될지. 국어가 네. 핵이네요. 네, 국어가 핵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탐구도 선택 과목 때문에 선택학 때문에 엄청 막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조절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려고 하는데 국어는 쉽게 내진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죠, 지금. 어렵네요, 국어가. 네. 그렇군요. 네. 추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새로운 전형 네.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네. 거죠? 네. 뭐 엄청나게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2024 지금 들으시는 고이분들, 고이분들 때 2024 입시 때 지금 고려대가 지금 이제 입학 전형 개관이 나왔는데 네. 네. 정시 전형에서 모두 다 내신을 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정시 전형이 원래는 일반 전형만 있다가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 네. 원래는 일반 전형만 있다가 지금 이제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전형을 새로 만들었어요 정시 때. 정시 안에서. 정시 안에서. 네. 그래서 정시 안에서 원래 있던 일반 전형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수능 100으로 이제 1067명 뽑죠. 네. 원래 그대로 이제 있고 네. 427명을 따로 떼서 지금 이제 교과 우수 전형 이제 소위 말해서 수능 80 학생 교과 20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했는데 네. 뭐 분할한 이유는 뭐 이제 서울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대가 좀 이런 쪽을 조금 뭐 학교 생활 이런 걸 뭐 정상화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공교육 공부 뭐 정상화 등에 위해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이제 뭐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데 입시는 네. 입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네.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근데 맞는 거 가지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고대 가서 왜 만드냐고 딱 그 저희를 밝혀드리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는 거 맞는 거고 네.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네. 네. 밑에 이제 교과 우수 전형 잠깐 뭐 보시면은 네. 또 지원 자격이 이제 또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2015년 졸업자 이상은 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이걸 못 써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이제 제한도 좀 걸려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이 점을 못 써요. 왜냐하면 석차 등급이 없거든요. 영재학교 학생은 평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석차 등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를 반영할 수가 없어서. 네, 교과를 반영할 수가 없어서 네. 네. 이런 이제 교과에서는 영재 학생을 못 쓰는 정의도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영재 학생들을 못 쓰고 네.
뭐 밑에 보시면 이제 그대로 이제 수능 80에 학생 교과 20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고려대 정시 이제 교과후 전형이 이제 보시면 학생 교과 반영할 때 일단 서울대랑 다르게 고려대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정량 평가입니다. 네.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수를 알고 써요. 나의 내신. 나의 점수, 예, 나의 점수, 환산 점수 알고 쓰는데 네. 지금 서울대 지금 정시 내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성이. 자신의 점수를 모르고 써요. 정시를. 그게 굉장히 문제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소원 넣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정시 교과 관련해서 누가 넣었어요? 학생이 넣었습니다. 학생이. 네, 그래서 헌법소원 넣었는데 그래도 고대는 그거보다는 좀 깔끔하죠. 네. 왜냐면 점수를 계산해보고 점수가 안 되면은 뭐 이 전형 안 쓰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서울대보다는 그래도 좀 뭐 예측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되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지금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제 학교 추천 전형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식 좀 복잡한데 네. 일단 반영 과목은 전 과목이에요. 석차 등 뜨는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ABC 지금 이제 네. ABC로 지금 이제 성취도로 뜨잖아요. 네. 성취도도 지금 점수로 다 반영을 합니다. 오호. 반영을 하고 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어요. 학년 오. 반영 비율은 없고 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다는 네, 거예요. 동일한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동일하게 네. 한다는 네. 얘기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한데 안 보여요. 그냥 네, 얘기해주세요. 네, 자료화면이 안 보이실 건데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2024 그 고려대 입학 전형 계획안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면 네. 이제 석차 등급은 그냥 그대로 석차 등급 그대로 이제 나눠서 이수단을 나눠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성취도가 있는 과목들 석차 등급이 안 되고 성취도가 있는 과목들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 A는 몇 점, A는 몇 점, B는, B는 몇 점, 네. C는 몇 점 이렇게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이제 고대 특징이 이제 뭐냐 A 비율이나 B 비율이 높으면 좀 불리하게 산출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교별로 좀 불리하게 산출되니까 이제 네. 그런 그 불리하게 식을 만든 네, 식을 만드는 거예요.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내신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 네. 이게 핵심인데 네. 실질 반영. 실질 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 핵심인데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종로학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표준 점수 600점 대비 감점이 보시면은 2등급에서 3등급 차이는 엄청 크진 않습니다. 네, 2, 3점 정도 차이거든요. 엄청 크진 않아서 네. 뭐 소위 말해서 한 문제 정도로 만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수능 한 문제 정도 네. 만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에서 4는 좀 감점이 크죠. 네. 그죠? 감점폭을 다르게 놨어요. 감점폭을 네, 다르게 그러네요. 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이제 뭐 강남, 이제 서초, 송파권 분들 중에서 2, 3등급 학생들은 또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점이 크지 감점이 크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네. 이제 한산 점수를 좀 해봐야겠지만 네.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신을 본다고 하면 조금 학생을 기피할 수도 있겠죠. 첫 해는 강남 애들이. 아니요, 뭐 다른 학생들도 내신을 본다고 하면 보통 기피할 수 있잖아요. 네. 정시에서. 근데 네. 그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 아니 상식적으로 내신을 보는 전형과 내신 안 보는 전형이 있으면 학생들이 안 보통은 이제 안 보는 전형을 이제 많이 택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첫 해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등 학생들은 크게 뭐 엄청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를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3, 4등급 감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이제 전사고 학생들,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 가고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서 이제 교과서 전형에서 감점이 좀 크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려대 정시에서 그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있어요. 보통은 전사고 애들이. 전사고나 가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입 관련해서 네. 또 물어보시죠. 이제 정시에서 이제 내신 보는 학교도 좀 늘어나는데 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부분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거 진짜 정답은 사실 없는 부분인데 네. 정답 없는 부분인데 2, 3등급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3등급 괜찮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대치권 학교를 선택 소위 말하는 탈대치를 한다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오바다. 이건 좀 오바다. 이건 진짜 딱 정확히 말. 2, 3등급은 네. 또 열심히 하면 또 고대 정시가 되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탈대치를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한 교과우수 전형은 지금 전사고 학생, 가고 학생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누가 넣으면 돼요? 이거는 교과우수. 약간 눈치 싸움인데 네. 눈치 싸움인데 오히려 첫 해니까 제가 그냥. 원래 첫 해니까 네. 대치권 2, 3등 학생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당연히 이슈가 되는 의대도 지금 계획안상으로는 12명이나 뽑거든요. 네. 일반 전형 27명 뽑고 네. 이제 교과후 전형 12명 뽑는데 네.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교과서는 12명 뽑아서 적게 뽑으니까 얘가 커트라인이 높을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도 있- 예, 그런 부분 좀 복잡해요. 원서를 잘 써야 되죠. 그렇게. 진짜 이거 진짜 복잡하게 첫 만들어놨네요. 첫 해라서 또 네. 훨씬 혼란이 많을 겁니다. 내년에. 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올까 서로 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려고요. 일단 보고 저도 이제 학생들 오는 상을 봐야 되니까 학생 점수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네. 그러면 직접 가신다는 제가 쓴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일단. 네.